황덕호의 재즈가 들린다. 재즈 듣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가까이 하고는 싶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죠. 재즈가 들린다. 오늘도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요. 많이 예. 더웠는데. 근데 올 여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해보다는 좀 덜 더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잘 수월한 모르겠습니다. 편인 것 같아요. 예. 덥긴 더워도 예. 워낙 심하게 더웠던 적이 많아서 그렇죠. 이 정도는 여름에 이 정도는 더운 거지? 이런 생각도 예, 들고. 막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뭐 이랬던 여름도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원하게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또 그 농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깊이 관련 맺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참 그런 부분도 걱정이네요. 네, 예. 그렇게 많이 덥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이라 그런지 밤에 깨어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네, 올드 재즈랑 새로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 재즈가 들린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재즈 음악의 악기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윤기영님 보내셨고 악기별로 들으면 재즈 정말 재밌죠. 전우진님 악기 설명해 주시니까 연주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네요. 박현정님 막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통해서 네.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명을 지금 말씀드리시는. 그럼요. 이게 예. 실력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청취자들은 뭐- 이름을 대고 참여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보통은 뭐 5844님 뭐 이렇게 하시는데, 문자로 보내시는 경우. 네. 네. 대부분 그렇죠. 네, 여기 이름 깜짝 놀랐습니다. 불러드린 네. 분들은 다 올드재즈 가족분들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기타랑 피아노 좋아하신다고 최경수님도 남기셨었고 아, 베이스 좋아하신다고 이광근님, 예. 최정희님은 아드님이 드럼 전공하신대요. 드럼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지난주 제가 리듬 섹션을 하다 보니까 네. 다 또 리듬 섹션의 악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좀 메모를 남겨놓으신 것 같네요. 네, 우리 예. 리듬 섹션 하면서 악기들 이야기 좀 하고 예. 재즈를 들을 때 악기 소리 듣는 게 참 큰 재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주 음악으로 많이 발전해 있는 음악이 재즈다 보니까 그 악기 하나하나 좀 듣는 재미를 느끼셔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좀 한두 가지 좀 가지고 계시면 음악이 훨씬 더 재밌게 들리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기 이야기를 할 텐데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주가 재즈 밴드에서 이거 바탕을 이루는 리듬 섹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뭐 이런 타악기 같은 악기들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다면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즈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관악기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노래를 불러주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멜로디를 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듬 악기는, 리듬 섹션은 당연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리듬, 화성, 이런 물론 멜로디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음악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악기들이라면 오늘 이제 듣게 될 악기들은 그 위에 이제 선율을 더해주는 악기들인데, 물론 뭐 선율을 더할 수 있는 악기들은 뭐 클래식에서 많이 쓰는 현악기들도 있고 그 악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즈 밴드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관악기들이 좀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안 듣고 이렇게 무슨 어떤 정지 화면을 딱 보고 있는데 밴드 멤버들이 관악기들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저 재즈 밴드인가 보다 얘기할 일명 정도로 나팔. 나팔들 네. 나팔들 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재즈 연주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은 뭐 이 관악기가 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재즈 밴드 조상의 바로 이제 마칭 밴드, 네. 그 고족대 밴드로부터 이 재즈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재즈 밴드에는 관악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재즈에서 만나는 관악기들 만나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첫 곡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빅밴드 곡 먼저 들으면서 재즈 악기들 한번 쭉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르투로 산도발 곡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 틀어드리고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지금 무슨 악기 나옵니다. 무슨 악기 나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네네. 오늘도 이제 첫 곡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죠. 예. 음악 듣기 전에 이제 딱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기는요. 크게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나뉩니다. 네. 이 악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치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들으실 음악에서는 금관악기 대표 주자인 트럼펫과 목관악기의 대표 주자인 색소폰이 등장합니다. 이 두 악기의 소리를 구분하셔야 앞으로 이제 그 음악에서 등장하는 각 그 자유분방한 솔로들이 누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지 그걸 감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 두 악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음악의 진행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곡목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모베로 블루스, 네. 브랜포드 마사리스 퀸텟의 연주입니다. 일단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익히 잘 아는 멜로디인데 요 멜로디를 지금 트럼펫이 불고 있습니다. 밑에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의 리듬 섹션이 지금 깔려 있죠. 이제 그 멜로디를 테너 색소폰이 받아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의 소리와 완전히 다르죠. 이제 테너 색소폰이 즉흥 연주하고 있습니다. 테마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트럼펫이 즉흥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테너 색소폰이 즉흥 연주 받았습니다. 이제는 트럼펫과 색소폰이 같이 음을 맞춰서 테마를 다시 반복합니다.
네, 무베러 블루스 트럼펫과 색소폰의 음색 구분하기 미션 성공하셨나요? 예. 아니 이 곡이 예. Feel So Good과 함께 예. 신청곡 1, 2위를 다투는 곡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 자주 예. 듣는 곡인데요. 예. 아, 이런 멜로디구나, 이런 리듬이구나. 예.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예. 트럼펫과 색소폰 소리를 구분하면서 들어야지 하고 들으니까 예. 좀 색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예. 좀 구분이 되네요. 예.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이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피아노 소리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기타 소리 다 아시고 베이스 소리 다 아시고 드럼 소리는 다 아시는데 사실 이제 관악기에 오면요. 이게 재즈 말고는 이 관악기 소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볼 음악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뭐 클래식 음악에서도 사용되지만 보통 뭐 그냥 중간에 좀 독주가 조금 나오다가 보통은 다 그냥 합주해서 이 소위 이 총주 상태에서 이게 악기들이 그냥 소리가 섞이니까 이게 색소폰 소리인지 이게 트럼펫 소리인지 이게 뭐 오보에 소리인지 이런 거 사실 잘 구분 안 하고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즈에서 이 악기들이 막 솔로를 혼자 연주할 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이라고 한다면 멤버가 존 콜트레인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존 콜트레인이 솔로를 하고 있는 건지 마일스 데이비스를 솔로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들으면 물론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그거를 잘 구분을 안 하시고 들으면 재즈가 훨씬 재미있어질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그냥 머무시는 분들이에요.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목소리들을 지금 백원경 아나운서가 말하는구나. 그리고 저 오늘 게스트로 나온 황가가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구분이 되니까 저희 사람 목소리는 잘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가 저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즈에서 그 악기와 역할을 그냥 잘 인식하지 않고 들으시면 사람 목소리 구분 안 하고 라디오 방송 듣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 좀 안타깝죠. 네. 훨씬 그걸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데 이게 이제 대충 누가 하나 보다라고 그냥 귀에 흘려 들으시면 그때부터는 재즈가 그냥 다른 음악과 거의 그냥 별로 다를 게 없는 그 음악의 특성을 잃고서 우리 귀에 들리는 거랑 거의 진배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재즈에서 그 라디오 연속극의 출연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재즈에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악기들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 연주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훨씬 더 이 음악이 훨씬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가 좋아. 난 존 콜트레인 연주가 좋아. 네, 어떤 한 곡을 듣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존 콜트레인 솔로가 정말 너무 멋져. 사실은 연주자들은 다 그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를 다 카피해서 연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스타일 또 만들어내고요. 그런 과정을 다 밟는데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 음악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리죠. 네. 결국 이제 오늘 들었던 악기가 이제 트럼펫하고 색소폰인데 먼저 트럼펫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펫은 금관 악기의 대표 주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요. 이 금관 악기가 뭐냐? 물론 이제 몸통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악기가 네, 보면 다 근데 금관악기 같아요. 예, 플룻도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본도 그렇고. 예.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금관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의 입과 거기 이제 그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그 악기가 입에 닿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닿을 때 연주자가 자기 입술을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금관악기입니다. 네. 뭔가 진동이 돼야 소리가 울려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자기 입술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트럼펫, 트롬본, 튜바, 프렌치 호른 이런 악기들이 전부 다 금관악기들이죠. 보통 영어로 브라스라고 말하는 네. 악기들이 다 이 금관악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주하기 전에 이 금관주자들은
이렇게 해서 입술을 벌 소리가 나게 떠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부드럽게 떨려야 소리가 잘 나가거든요. 그냥 입을 대고 부는 게 아니군요. 예, 그냥 불면 그 쇠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부는 소리밖에 안 나가죠. 아무나 불지 못하겠네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입술을 떠는 저도 이 정도 소리 내서는 소리도 안 나고요. 아주 미세하고 강하게 이 입술이 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입술 떨리는 소리가 이 관의 확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옹골차고 좀 트럼펫에서는 빡빡한 네. 그런 소리가 나죠. 색소폰은 좀 그 이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면 금관 소리는 이 입술의 떨림을 통해서 아주 좀 강렬한 음색이 나는 그런 게 이제 금관 악기들의 보통의 다 종류입니다. 네, 사람마다 또 떨림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다 음색들도 다 다른 거죠. 그렇군요. 같은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역시 뭐 금관 악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입술의 떨림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설명을 더 드리는 것보다 트럼펫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죠. 예. 뭐 너무나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 네. 이 사람은 뭐 트럼펫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또 보컬리스트죠. 네.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데 가수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What a wonderful world. 거기서 트럼펫 연주 거의 안 하니까요, 그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뭐 원래는 연주자였죠. 예, 트럼펫 연주자로 시작한. 네. 뭐 정말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재즈의 발전은 훨씬 더뎠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라 피츠제럴드와 너무나 유명한 엘라인 루이. 예, 너무나 훌륭한 그 듀엣 앨범을 2장이나 네. 발표했죠. 거기 The Nearness of You라는 호기 카마이클의 곡을 들으실 텐데 여기 이제 반주는 피아노의 오스카 피터슨, 기타의 허브 앨리스, 베이스의 레이 브라운, 그리고 드럼의 버디 리치 아주 명연주자들이 네.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 관악기는 딱 한 대만 나옵니다.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입니다. 곡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오늘은 요 트럼펫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예. It's not the pale moon that excites me, that thrills and delights me. Oh no, it's just the nearness of you. It isn't your sweet conversation that brings this sensation. Oh no, it's just the nearness of you. When you're in my arms and I feel you so close to me, all my wildest dreams come true. I need no soft lights to enchant me if you'll only grant me the right to hold you ever so tight and to feel in the night the nearness of you. It's not the pale moon that excites me, that thrills and delights me. Oh no, yes, just the nearness you. It isn't your sweet conversation
that brings this sensation. Oh, love is just the nearness of you. When you in my arms, and I feel you so close to me, all my wildest dreams come true. Yeah. I need no soft lights to enchant me. If you only grant me the right to hold you ever so tight, yeah, babe, and to feel in the night, babe, the nearness of you. When you're in my arms and I feel you so close to me, all my wildest dreams come true. I need no stoplight to enchant me. If you'll only grant me the right to hold you ever so tight and to feel in the night the nearness of you. 엘라 앤루의 The Nearness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 당연히 너무나 좋지만 예. 오늘은 트럼펫 소리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예. 로이 암스트롱의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트럼펫도 노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럼요. 엘라 피츠제럴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대응해주고, 거고. 예, 이렇게 대꾸도 만들어주고, 네. 노래가 끝나면 이제 자기가 딱 그 즉흥 솔로로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그 노래가 차지했던 그 부분에 딱 그 트럼펫이 등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앞 서두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악기라고 관악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는 재즈가 들린다 듣고 계십니다. 혼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고 책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옆에 과외 선생님이 딱 붙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이게 이해가 잘 되고 공부가 되고 더 하고 싶고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시간 함께하면.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가외 금지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가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올드 말씀을 재즈의 과외 선생님으로 임명을 하면서 트럼펫 소리 들어봤고요. 예. 색소폰은 어떻게 다른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금관악기의 대표적인 한 악기로 트럼펫을 들어봤고요. 네. 이제 목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 중에 하나로 색소폰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 네, 생긴 거는 이게 금관처럼 생겼는데.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니 색소폰이 목관악기란 말이야? 이렇게 뭐 놀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관악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 마우스피스를 연주자의 입술 위에 올려놓고
입술이 진동을 해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네. 목관악기는 달리요. 마우스피스를 연주가 그냥 입에 물고 부릅니다. 부는 방법이 우선 다르고. 그런데 그 마우스피스에 조그만 얇은 나무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걸 리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목관악기라고. 그래서 부르는군요. 목관악기입니다. 그래서 불면서 그 나무 조각이 떨려서 그 나무 조각의 떨림 소리가 관 속으로 들어가서 확장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악기가 목관악기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예, 그 뭐 클라리넷, 뭐 오보에의 경우에는 그 나무의 그 리드가 두 장이 겹쳐져 있어. 그래서 더블 리드 악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클라리넷 같은 악기들이 대표적인 이제 목관악기죠. 뭐 바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관악기보다 이 목관악기는 소리가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내악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과 클라리넷을 위한 오중주 뭐 이런 것들이 클래식 작품들에는 꽤 있죠. 오보에 작품도 있고요. 모차르트가 쓰곤 했는데 그런 게 금관악기에는 없어요. 아, 실내에서 연주될 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금관악기는 보통 야외에서 특히 뭐 우리가 행진곡에서 마칭 밴드들이 연주하고 하는 악기죠. 뭐 군대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팡파르 같은 거 울릴 때 트럼펫으로 연주하지 네. 거기서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건 금관악기인데 대신에 실내에서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사실은 이 브라스 앙상블, 금관악기 앙상블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표현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깍두기 비슷하게 들어가서 약간의 그 음색의 변화를 줄 때 좀 사용이 됐다가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관악기들은요. 음. 이 목관악기면서도 금관악기처럼 좀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한 150여 년 전에 벨기에의 그 악기 제조자인 그 아돌프 작스라는 사람이 네. 그 목관악기인데 금관악기 같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로 색소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군요. 만든 그 악기를 이 사람의 성을 따서 색소폰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아돌프 작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그게 제 오해가 풀렸네요. 저는 목관악기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데 아니 색소폰 소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작다고 네, 하시지? 라고 바로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비로소 금관악기에 거의 그 성량이 있어 겨룰 만한 목관악기가 탄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색소폰 하면 굉장히 큰 소리 이게 딱 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소리 납니다. 그런데 이게 교향악단에서는 안 쓰인 거예요. 작곡가들도 이 곡 가지고 왜 목관악기가 소리가 좀 얌전하지 왜 이렇게 소리가 커? 그래서 뭐 몇몇 뭐 라벨이나 뭐 빌라로버스나 이런 색소폰을 위한 곡들을 좀 썼는데요. 네.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다 클라리넷이나 오보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곡을 쓰지 그러게 다른 악기랑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웠겠네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 그리고 특히 드럼과 같은 타악기가 붙어 있는 그런 밴드 안에서는 훨씬 더 일반적인 클라리넷보다 색소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악기가 사실 재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 마칭 밴드에서 사용됐다가 맨 처음에 사실 초창기에는 재즈에서 사용 안 했죠. 다 클라리넷 그렇군요. 연주자들이 했었죠. 뭐 좀 얘기가 좀 벗어납니다만 그 클라리넷이 쓰여야 될 자리에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한 사람이 시드니 베쉐라는 사람이었고 아, 이 사람이 일반적인 클라리넷에서 사용 안 해서 뉴올리언즈 재즈계에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됐죠. 그 그래서- 당시만 해도 색소폰이 그렇게 대중적인 악기가 아니었나 아니었죠. 봐요.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대중적인 악기로 자리를 잡은 건 1930년대 와서입니다. 아, 그럼 오래된 악기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사실 재즈에서도 나중에 인정받았고 그 클래식에서 뭐 오늘날까지도 별로 쓰이지 않는. 사실 그래- 지금 사람들이 재즈 하면은 이 색소폰 부는 그 모습을 딱 상상하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음악에서 거의 잘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즈나 뭐 소울 음악이나 이런 데서만 이제 사용되니까 네, 클럽 간판에도 색소폰 딱 그려져 있고. 그렇죠. 네. 색소폰 마크만 봐도 재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재즈를 통해서 이 악기에 소위 말해서 새로운 생명이 부과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색소폰이었죠. 아니면 정말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굉장히 그 변종의 어떤 악기로 그냥 남을 뻔했었는데 재즈가 이 악기를 구원해줬고 어떻게 보면 색소폰을 통해서 재즈가 또 발전했고 그렇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 니어니스 오브 유를 들으셨는데요. 네.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 만나봤죠? 그렇습니다. 같은 곡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색소폰 연주자 마이클 브레커의 연주입니다. 같은 곡이니까 이제 색소폰으로 연주하면 어떻게 다를까? 예. 네. 역시 리듬 섹션 아주 화려합니다. 기타의 팬 메스니, 피아노의 허비 앤콕, 베이스의 데이브 홀랜드, 드럼의 잭 드존에 야, 뭐 아주 쟁쟁한 멤버들이 네. 올스타 멤버들이 마이클 브레커와 함께했죠. 여기에 노래는 제임스 테일러가 아주 또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 곡을 불러줍니다. 여러 가지 귀를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색소폰 소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오늘은 들어봐야겠네요. 앞에 연주와 또 다를 테고 네. 또 악기 소리도 다를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네, 마이클 브레커의 색소폰 연주 The Nearness of You. It's not the pale moon that excites me, that thrills and delights me. Oh no, it's just the nearness of you. It isn't your sweet conversation that brings this sensation. Oh no, it's just the nearness of you. When you're in my arms and I feel you're so close to me, all my wildest dreams come true. I'll need no soft lights to enchant me if you only grant me the right to hold you ever so tight and to feel in the night just the nearness of you. When you're in my arms and I feel you're so close to me, all my wildest dreams, they're gonna all come true. I need no soft lights to enchant me if you only grant me the right to hold you ever so tight and to feel in the night just the nearness of you. Just to feel the nearness of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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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무슨 재즈 카페 와 있는 기분 들어요. 아, 좋습니다. 분위기 예.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정말 제임스 터널은 왜 이렇게 노래 잘 부르죠? 우리 재즈 색소폰 가수는 연주 들으려고 아닌데. 한 건데 지금. 예. 근데 뭐 색소폰 연주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네. 좋고요. 예. 참 안타깝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이클 브레커는. 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지금 살아 계셨다면 정말 재즈계 리더로 계속 활동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또 새삼 드네요. 네. 네. 우리 같은 곡을 트럼펫 연주로도 들어봤고 이번엔 색소폰 연주로 들어봤는데 같은 곡인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달라지네요. 그렇죠. 뭐 사실 녹음된 세월이 엘라와 루이의 녹음이 1950년대고 이거는 그 마이클 브레커는 2000년대 와서 녹음된 거니까 한 50년의 차이도 있고 네. 편곡도 많이 달랐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 트럼펫과 바로 색소폰의 차이였습니다. 네.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차이였는데 그 또 뭐 금관악기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은 굉장히 그 뭐랄까 소리를 강하게 쓰는 트럼펫 연주자고 네, 스트레이트한 느낌이라고 스트레이트, 할까? 예. 네. 또 마이클 브레커는 특히 이 곡에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색소폰을 부는 네, 약간 안개가 쫙 깔려 깔려 있는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확연히 더 구분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또 나중에 살펴보면 부드러운 트럼펫 연주자도 있고 그쵸. 굉장히 거친 사운드의 색소포니스트들도 있어서 네. 뭐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듣다 보시면 당연히 이제 색소폰과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는 쉽게 구분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면 네. 누구나 구분하실 수 있는 게 금관과 목관 소리죠. 네, 또 그렇게 구분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재즈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재즈가 들린다를 함께 하시면서 지지난 시간에 강태영님께서 네. 정말 재즈가 들려요 하셨고 예. 장기영님께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들으면 좋은 코너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찬호님께서는 혼자 들을 때랑 비교해서 다른 노래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보내주셨는데 역시 저도 좋네요. 예, 같은 곡을 또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공부가 잘 됩니다. 예. 뭐 그런 가급적이면 좀 같은 곡 가지고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때 비교해서 듣는 그런 시간은 계속해서 좀 신경 쓰면서 마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악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머 이거 트럼펫인데요? 어머 이거 색소폰인데 아, 이렇게 그럼요. 보내주실 것 같아요. 예, 뭐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그래서 트럼펫과 앞에 모베러 블루스처럼 네, 트럼펫과 색소폰이 같이 나오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나오는 곡들이 많죠. 사실은 이제 피아노 트리오에다가 이관 편성의 오중주 밴드, 재즈 밴드에서 너무너무 전형적인 밴드죠. 한 대는 금관악기 쓰고 한 대는 색소폰 목관악기를 써서 네, 두 악기의 그 소위 갖고 있는 음색을 다 골고루 갖추면서 밴드 오중주를 하는 것은 뭐 사실 재즈 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요. 아마도 이 올드 재즈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곡이실 겁니다. 매일매일 듣는. 예, 하지만 끝까지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쿨 스트러팅, 소니 클락, 네. 우리 이 올드 재즈의 소위 시그널 테마 음악이기도 하죠. 항상 앞부분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제 맛을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니 클락 피아니스트의 작품이고 피아니스트가 리더인데 네. 여기에는 두 명의 금관주자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아트 파머 트럼펫 네. 연주자고요. 알토 색소폰의 제키 맥클린. 네. 여기에 이제 피아노의 소니 클락 리더의 베이스의 폴 체인버스, 드럼의 이 필리조 존스가 이제 연주를 해주는 명곡이죠. 오중주인데 명곡입니다. 정말 명곡입니다. 이건 뭐 네. 명곡입니다. 그 처음에 시작하면 역시 5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연주합니다. 아주 그 펑키한 리듬으로 트럼펫과 알토 색소폰이 테마를 다 연주하다가 이제 즉흥 연주를 시작하면서 첫 솔로를 아트 파머의 트럼펫이 네.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키 맥클린의 알토 색소폰이. 그래서 두 악기의 이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금관 소리가 어떻게 나고 목관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피아노가 솔로하고 베이스 폴 챔버스가 솔로하고 다시 곡이 주제로 돌아오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진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주 시간이 9분여입니다. 우리가 매번 한 몇십 초 듣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한번 이 9분의 연주의 양 재즈에 푹 빠지시는 그렇죠. 오늘은 예. 제 목소리가 없이 악기 소리에 집중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니 예. 클락의 쿨 스트러팅 들으면서 황덕호 씨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대 재즈 가족들은 아직 가지 마세요.